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오영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지금 연결이 됐었는데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됐죠. 이에 대한 지금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미애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명분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규정을 해주었는데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 다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영환입니다. 자, 국민의힘 반대는 반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건 정치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총국이다 이러면서 투표에 불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처리를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우리 당 단독으로 했다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고요.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수 야당이나 이런 의원님들도 참여를 한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 윤 대통령이 고작 5박 7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방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낀 그 참담함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런던에서도 이 조문 외교를 그렇게 홍보하더니 결국 참배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정상들 다 하는데 그리고 흔쾌히 합의됐다던 이런 한일 정상회담이라더니 이 일본 총리는 화내고 있는데 일본 총리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하는 이런 굴욕회담 그리고 미국과는 이런 욕설 사고가 남은 이런 참 외교 참사 속에서 네. 특히 아무런 국익도 얻지 못한 이런 빈손인 상황에 모두 외교 일선에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이 외교 순방과 관련된 부정평가 여론도 벌써 국민 10분 중에 7분은 정말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화가 나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이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이 외교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오히려 이런 MBC라든지 특정 언론에 더 덮어씌우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극에 이르는데 이 외교 상황이 이렇게 무너진 이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조금 전에 김미애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을 하신 바가 있는데 도대체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냐?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런 그 역비판이 있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발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교 참사였다. 이런 규정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교 참사들 중에서도 이 박진 장관의 또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전기차 관련 인플레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인플레 감축법의 모법인 이 더 나은 재건법, BBB 법안, 이 대응을 박진 장관은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도 뭉갰어요. 네. 그리고 외교부가 이 미국의 로비 업체를 23억을 들여서 고용해 놓고서도 이 ILA에 관한 미국 의회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혈세를 날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당시에 휴가 중이었던 대통령 결국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통령실에 이런 핵심 내용들, IRA 관련 핵심 내용들이 보고됐는데도 네. 외교 주무장관으로서도 대통령에게 이거에 관한 역할을 해야 된다 주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죠. 아무런 역할도 언급도 결국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참의 이유로 그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성격 아니냐. 그래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러면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당의 의도를 지금 정의당이 잘못 읽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정의당의 입장은 정의당의 이런 판단과 입장이 있겠지만요. 네. 저희는 이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고 외교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이 그 어느 문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결국은 이 외교적인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직접적인 표현 없지만 아주 명확하게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희 대응 이전에 음. 먼저 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내 사람은 먼저 감싸고 보는 그런 검찰 특유의 태도가 묻어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당시 사실 뭐 과거 얘기를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박순애 장관 이 음주운전 이력에 이어서 이 만 5세 이어 조기 입학 논란으로 네. 결국 30일 만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하시던 음.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이 떠올랐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본인도 본인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이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네. 이런 이념 갈등, 치안 부재 상황을 유발한 주무장관에게 책임 묻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참 저희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 실망만 가득한 외교 참사와 이 국익 실종 상황을 유발한 주무장관에게 책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의 몫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이런 것들 부딪히지 않으려면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으로선 저희가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질은 연동돼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저희는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이 무능한 외교의 성과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다. 예, 이 외교 참사가 빚은 국익 실종 상황을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네. 이 무능한 인선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죠. 예,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발표했던 이런 김태효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예.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욕설 발언이 우리 국회, 우리 야당을 가리킨 것이라 해명했던 이 전국민 듣기 평가를 시킨 이런 김은혜 홍보수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외교 라인 쇄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약간 이 문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진 장관은 계속 외교부 장관 직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그냥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끝끝내 수용하지 않고 이 장관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한다면 한나라당 당시에도 이 그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유린이다 이런 발언을 하며 장관은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셨었는데요. 예, 저희도 또한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허용치 않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좀 우리 여당은 자기들도 힘들 거예요. 사고는 대통령이 져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이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떻게든 이 초점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설득해 보라고 이 여당에게 수차례 회의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줬던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네. 저희 야당으로서도 많이 답답하고 정말 이 화가 많이 났었는데도 그랬던 국회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제 정말 이 뻔뻔함을 넘어 이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 해임 건의안 처리하기 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해법을 혹시 좀 모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해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출구를 찾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그 전날까지 뭐 했습니까? 특정 언론 방송사를 찾아가서 고발장을 엉뚱한 곳에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야당을 향해 정원유착 논란을 제기하며 화살을 돌리려는 이런 정당과 어떻게 같이 해법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래버리면 정기국회가 이게 또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민생 입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의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이미 민생경제특위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돼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생 법안들은 그 법안들대로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민생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국민께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모양인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의 연설 속에서 앞으로 5년을 기대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절망만 하게 만든 그런 연설이었죠, 사실은. 그래요. 어떤 미래 비전도 희망도 감동도 주지 못했고 오로지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다시금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었고요. 민생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7대 민생 입법, 22대 민생 주요 입법 과제들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자, 각 상임위에서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 맞고요. 예.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최대한 빠른 시에 관철내기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는 이 많은 그 오해와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으로서의 당론 입법 발의할 내용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이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